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에서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루소의 말에 의아하셨을 텐데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 대다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욕망이 훨씬 크죠. 그래서 능력을 더 발달시켜서 욕망을 충족하려고 저마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능력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쑥쑥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어느 정도 발달시켰다고 하더라도 욕망은 훨씬 더 커져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행복한 상태에는 도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능력의 발달 속도보다 욕망의 발달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능력을 증대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반대로 욕망을 능력의 범위 안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루소는 에밀 109, 110쪽에서 이러한 자신의 행복관을 거미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미가 자기 집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알고 그 한가운데에 머무르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느끼지도 한탄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거미는 목이 좋은 곳에 이제 거미줄을 쳐놓고 그 한가운데 턱하니 머물고 있죠. 어떤 녀석은 다리도 모으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은 게 아니죠. 지나가던 날파리나 잠자리 같은 것들이 거미줄에 걸리기만 하면 번개같이 달려가서 꽁무니에서 실을 뽑아서 돌돌 말아놓고 이것은 점심 식사, 저것은 저녁 식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가운데 가서 턱하니 머무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거미줄은 능력의 범위에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거미는 자기 거미줄에 걸리는 사냥물만을 원하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 욕구 불만이 생길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욕구 불만이 없으면 항상 편안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당장 현대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항의에는 저도 부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사상은 시대의 산물이며, 따라서 에밀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루소의 개인적 삶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죠.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1760년경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보다 30에서 50년 정도 늦게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으며, 루소가 에밀을 출간할 당시인 1762년에 프랑스 사람들은 아직 농업, 상업, 수공업 등을 영위하면서 오늘날에 비해서 경쟁이 훨씬 적은 사회풍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만일 루소가 우리 시대에 함께 살면서 에밀을 썼다면 좀 다른 에밀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소의 사상에 대한 융통성 있는 해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현재 능력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직장이나 대학, 학원 등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에는 경쟁의 대열로 들어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삶의 초점은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외부적 목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에도 멈추지 않죠. 야간에도 밀린 일을 처리하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수면 중에 꿈속에서까지 경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처럼 삶의 초점이 자기를 벗어나서 외부를 향해서 원심적으로 점점 더 멀리 이렇게 뻗어나가는 상태가 과도하게 지속이 되면 내적인 공허감에 빠지게 되고 삶은 안정감을 점점 더 상실을 하게 되죠. 현대사회 상황이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내적인 삶에서 이탈하여 자꾸 외향적인 자기소외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경쟁 시스템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본연의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내면적 삶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자기와 대면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드는 것이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처럼 현대인은 자기와 대면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자기와 대면을 하게 되면 불안하거나 지루한 기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대면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러한 기분이 사라지고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알아채고 놀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점점 더 자신을 알아가는 자기 탐구의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잘 알아야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성찰 일기 쓰기를 소개를 해 드린 바가 있죠. 요컨대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의견과 감정, 흥미와 욕구를 스스로 돌아보고 감지하며 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즉 자기 자신과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이를 향유할 줄 알아야 하겠죠. 자신이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욕망과 능력의 균형을 이룬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인간이 아닐까요? 이렇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능력 개발이 소홀해져서 경쟁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항상 남의 삶만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면 그러한 불만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게 되니 능력의 개발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루소에 따르면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잘 알고 현재 주어져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에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안에 사는 사람, 즉 자족의 인간상이 아닐까요? 이러한 사람은 자살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